전만식 박사님부터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국제물포럼 공동조직위원장이시고 국가물관리위원을 역임하신 전만식 박사님 초청합니다. 이거를 네, 전만식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들으면서 참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야, 역시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 정말 문제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이런 것은 등록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해놓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좀 헷갈려요. 수처리제 하면은 통상 저희들이 상하수도에서 그래 처리하는데 뭐 그런 개념인데 이게 또 우리 자연계에서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수처리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야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서 혹시나 뭐 이 그 법률 안에서 정의를 뭐 예를 들어서 수질 개선제라든가 뭐 이런 말을 좀 쓴다면 그래 자연 환경에서 호소수에 이런 수질 개선하는데 쓰는 물질이구나라고 인식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국가물관리 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류 제거 물질이라 그랬었죠. 공식 이름이 조류 제거 물질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봐요. 녹조는 어디서 일어나죠? 발생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체 수역이에요. 대부분 아직 농어촌에서 가셨지만 농어촌은 수면 관리자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뭐 한 40여개 댐에 수면 관리를 해야 돼.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녹조가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어디가 돼요?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에서 이런 극히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나타날 수 있겠죠. 야,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물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은 공공수역관리자라는 누구? 지자체예요, 결국.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권한이나 무슨 뭐 이런 그 안에 시설들 여러 가지는 이렇게 하면서 물 관리는 니들이 해. 그게 결국은 이런 뭐 수처리제든 뭐 그 조류 제거 물질이든 뭐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누가 이걸 하겠어요? 야, 그러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냥 나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물관리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자 한번 우리 도암호를 대상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전제 조건 당연히 있죠. 알럼의 우리 수질 개선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다 갖춰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정말 벌써 30년 넘게 우리 그 한강 상류 또 강원도의 정말 핵심 지역입니다. 물관리 굉장히 지금 갈등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한수원 입장에서는 도암댐의 시설물 관리는 한수원이 하지만 수면 관리는 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기에 그 알럼 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럼 누가 해요? 평창군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좀 같이 뭔가 고민하면은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올 여름, 지난해 여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입니다. 최초로 자연재난. 그래서 굉장히 강릉이 유명했죠,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인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수처리제 뭐 앞에서 이제 수처리제 공식 이름이 정의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대략 이제 요 보시면 대략 수량이 하루에 뭐 적게는 하루에 적게는 한 30만 톤에서 한 50만 톤 정도가 호수내로 들어오는 건데, 야 이거를 저희들이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유입되는 걸 처리한다는 것은 인불활성화 개념이죠. 응집 친전시키는 개념에서의 아니면 이 도화무에 뭐 흙탕물도 들어오고 뭐 녹조 낀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유입량이 대략 이 정도예요. 물론 큰 수량은 뭐 하루 평균으로 이제 따진 개념이에요. 그러면 큰 유량이 들어올 때 흙탕물이 굉장히 오염물질 많이 들어올 때 이때 집어넣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시기별로 이제 수온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표층만 뿌려서도 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중층으로 이렇게 이제 흙탕물이 중층으로 들어오고 경우도 있고 표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뭐 흙탕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걸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처리를 가능할 수질 개선을 하는데 이용할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처리제는 뭐 PAC가 있고 알럼도 이제 알럼이죠. 워낙 이제 뭐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또 자연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 이거니까. 이건 주로 상수에서 쓰고 하수에서 주로 쓰죠.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응집 친정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고도 처리 개념에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아까 뭐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입되는 하천부에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내에서 이렇게 표면에 뿌리는 것인지 아니면 중층으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범사고를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도화무에 적용을 한다면 목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국무조정실에 조정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이 전부 다 2등급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죠. 이게 이제 저희들 생활환경 기준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총질소 2등급이 0.4 이하예요. 0.4라는 우리나라의 아마 자연수계 수질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수질 기준이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건 뭐 일본의 기준 그냥 갖다 썼다고밖에 판단이 안 쓰는 거죠. 우리는 기본이 1 정도죠. 1.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근데 이제 전부 다 지금 그 강릉 도암댐 관련된 이해관계자 있는 분 사회에서는 전부 다 2등급만 그러니까 물 관련돼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보다 더 안 좋으니까 안 돼.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질 기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그냥 판정하는 기준이지 뭐 목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놓고 우리가 도암 호수의 수질을 관리할까라는 것들도 좀 향후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수질입니다. 이제 요게 호수 수질 조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3년부터 이제 시작돼서 결빙기에는 조사를 못 하니까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불과해서 2년 정도 추진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걸 낮춰야 되는지 이런 이제 유역 특성, 영향 뭐 이런 것들 다 고민해야 저희들이 정말 수질 개선 도암호의 수질이 개선돼야만 지역 갈등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갈등이 있었던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총인이 대략 0.07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야 이거를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들 뭐 물 관련되시는 건 아시겠지만 부영량과 녹조 발생할 수 있는 농도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우리가 뭐 8.5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정말 2등급까지 낮춰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이 시범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해야 되는 건지 농림부가 해야 되는 건지. 농림부는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수원이죠. 한수원에서 그 댐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건지 강원도가 해야 되는 건지 평창군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역시 이제 아쉬운 게 한수원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주축이 돼서 뭔가 좀 이런 것들을 기획을 좀 한다면. 근데 이 수처리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지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정선, 강릉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추진 체계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 할 건지 이런 것들 이행 주체는 확실히 좀 누군가 좀 정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해서 조금 어느 한강에서 아니면 한강 상류에서 최대 어떤 좀 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좀 대상으로 놓고 저희들이 앞에서 하는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저희도 추진해 가면서 이런 시범 사업 계획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서울대학교의 최지용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근무하는 최지용입니다. 저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주로 전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공수역 수질 관리하고 관련된 최상위 계획인 지금 환경부에 수립하고 있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입니다. 26년도부터 35년도까지 그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역시 비전 관련된 녹조 관련된 국가 비전 대책 향후 5년 계획입니다. 그 계획도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수역 녹조 관리랑 상당히 관련이 깊은 이런 이제 국가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국가 물환경관리 계획에서는 전국을 115개 주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각 주권역별로 목표 수지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 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을 4대강 유역청 관련된 지자체부터 모든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목표 수지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검토하는 걸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계획 중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된 계획 또 기타 상위 계획에서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만 추진했을 경우에 무엇을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기본 계획 수준이라고 보고 기본 계획을 다 하더라도 달성 못하는 경우는 이제 추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수질은 BOD하고 TP, TOC 3개 항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환경 그 법의 평가 항목이 그 3개 항목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계획도 그 항목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목표 수질 총괄은 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고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각 수계별로 검토 이런 쪽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쭉 수립하다 보니까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계획이 국가 계획은 사후 처리 위주로 예를 들어서 녹조만 하더라도 우리 환경부 조류 제거 지침이 조류가 발생한 이후에 제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 예방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꼭 사전 예방으로 해서 뭐 갈수기 때 문제되는 지점이라든지 조류가 다 발생하는 중요한 상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은 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우리 녹조 관련된 조류도 조류 제거 지침이거든요. 조류 제거 지침이 대발생했을 때만 뿌릴 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뿌릴 수도 없어요. 분명히 발생하는 걸 알지만은 그걸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는 만약 사전에 대응할 수가 없죠. 당장 예산 확보가 안 되죠, 그죠? 대발생되어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침상에서도 사전 예방 관련된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물환경 관리 계획에서는 가장 큰 목표가 수질이 악화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부에서 설정한 목표 수질보다 향후 10년 나빠진다. 그거는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최소한도 현상 유지 내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을 할 수 있는 중권역이 몇 개나 되느냐. 그건 이제 환경부 정책하시는 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상위에 보고할 때도 이번 계획을 통해서 몇 개 유역이 수질이 개선됩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대책들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수질 개선을 시키려고 많이 일단 노력은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작년 말로 끝났는데 지금 우리 전 위원님 계시는 국가무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최종 지금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환경부에서 이제 기후부로 바뀌기 전에 이제 환경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아마 제일 먼저 간 데가 아마 낙동강 녹조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라라고 했는데 실은 녹조 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없거든. 게 이제 환경부에서 기껏 이제 우리 마련한 게 조류 경보제를 이렇게 일정을 단축하겠다라든지 선정 지점을 예를 들어서 지수구에 가까운 지점을 위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이제 비점 오염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방치 축분 낙동강조를 하고 있는 걸 4대강으로 확대한다라든지 그런 쪽 주로 이제 사후 발생하고 난 이후에 관리 위주로 지금 대부분 정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는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도가 많이 좀 보완이 될 것 같고 그 가장 중요한 제도는 우리 환경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녹조 살조제 처리 지침에 보면은 용어 정의가 뿌릴 수 있는 거는 대발생했을 때만 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조항이 사전 예방 조항에 수면과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뿌릴 수 있게 그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어떤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사전 예방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비점 오염은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이 비점 오염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이제 축산 관련해서는 아마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제 되면서 축분 관련해서 어저께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은 연료화라든지 뭡니까 우분가스와 이런 쪽으로 많이 아마 정책들이 많이 일단 가고 있고 양분관리제 또 추진하려고 지금
기후부하고 농축부 공동으로 지금 포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사전 예방적인 이런 정책들이 많이 저는 추진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도 개선이고, 그 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조류 살포 지침 중에서 용어 정의부터 일단 대발생 이유가 아니라 우려가 있거나 대발생했을 경우에는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아마 기술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조류 관련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거든요. 비용 대비 효율인데 이거 특히 환경적 어느 수준까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효율 고려할 때 우리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환경적으로 위해가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류 관리가 됐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까 한 주원에 김남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처리제와 조류 제거 살포제 사이에 수질 개선 물질이라는 것을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규정이 사실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게 지금 최재형 교수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류 발생하기 전에 그 조류를 죽이는 살조제가 아니라 사전에 인을 저감해서 조류 성장을 아예 예방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현재 조류 제거 물질 규정은